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시총 차트, 그리고 이제 금 차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시총 차트를 볼 건데, 제가 이제 시총 차트와 오늘 금 차트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1- 시나리오 중에 지난번에 이제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거기서 이제 1 시나리오로 결정이 됐고, 1 시나리오에서도 1-1과 1-2에서 1-1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이 뭐였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금 차트를 켰는데요. 일단 1-1 시나리오는 뭐였냐면요, 여기서 50주 이평선을 맞고 조정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물론 시총 차트긴 하지만 뭐 비트코인 차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그 1-2안 같은 경우는 50주선 맞고 이렇게 3달 동안 옆으로 누우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1-2라는 이렇게 50주 이평선을 이제 바로 넘어가주는, 물론 이제 50주 이평선에서 잠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조정이라기보다는 옆으로 누웠죠. 옆으로 누웠고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돌파해서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1-1안은 제가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봤던 지금 올해 이제 2019년 2월 4일부터 앞으로 이제 상승이 빠르면 6개월, 길면 뭐 1년 정도 안에서 그 상승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금 차트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던 기간이 보시면 1980년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하락했죠. 2001년도 3월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절반 기간만큼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락한 기간이 1년 2개월이니까, 그러면 상승할 기간은 뭐 6개월에서 좀 더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면 1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와 같은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금 차트, 지금 약간 차트 모양이 다를 거예요. 예전에 그 인베스팅닷컴 차트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트레이딩뷰 차트가 약간의 그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보시면요, 고점이 지금 여기서 1200이요. 윗꼬리를 뺀다라고 하면 1200이고, 그러니까 80년대 초요. 그리고 2000년도, 2011년도에 고점이 1885, 1900입니다. 1900. 그래서 보시면 일단 800, 잠시만요. 예. 800, 700에 700, 800, 700입니다. 700. 700달러, 온스당 700달러에서 1900이니까 3배가 안 돼요. 3배가 안 되는데, 인베스팅닷컴 차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윗꼬리를 빼면 한 3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갖다 써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골드 퓨처스에서 뭐 1로 해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우리가 따지진 않고,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채널의 중심, 그리고 하단 채널의 이 중심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시켰는지 본다라고 하면요, 하단 채널의 중심에서 하단 채널 중심 맞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20월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이때 보시면 바로 돌파 이후에 다시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서 채널의 중심에서 깊은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채널의 중심에서 깊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실제 2017년도 제가 이제 3월과 같은 패턴으로 지금 우리가 위치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위치를 2017년도 3월과 같은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채널 중심에 왔을 때 깊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금 차트와 맞물려서 봤을 때 같은 거의 비슷한
그림 자체가 이제 비슷하게 그려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채널에서 채널, 그 다음 이제 고점까지, 고점과 고점을 잇는 고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 차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라든가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로 채널 상단부까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과 고점이 고점까지 올라오지 않고 한 4분의 3 지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상승이.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 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총 차트에서 우리가 다음 목표치를 어느 정도부터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채널 중반을 넘어서서 보시면 이제 그 채널 상단부에 중심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총에서 채널 상단 채널의 중심선은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보시면요. 1경 4천억 달러입니다. 1경 4천억 달러로 지금 4분의 3 지점까지만 온다라고 해도 지금 2,300억 달러에 거의 뭐 한 6배에서 7배, 시총이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승이 이제 올해 연말 또는 뭐 내년 2월 달, 이제 6개월에서 11년 정도 이렇게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만약에 2월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2월에 이 채널의 4분의 3 지점은 3경 3,500억 달러입니다. 3경 3,500억 달러여서 지금 가격에서 뭐 이제 거의 10배가 넘는 뭐 15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총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도미너스 차트를 볼 건데, 이제 일단은 금 차트와 시총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요, 채널 중심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해주자. 그리고 특히 이제 자발트코인들은 한번 정리를 한다. 왜냐면 이제 시총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총이 50% 빠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1100억에서 567억까지 빠져요. 567억 달러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자발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물량을 정리해줘야 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알트코인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홀딩 물량을 얼마만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일단 이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떤 분들이 이제 나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리플밖에 없는데 상관없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주로 뭐 100%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다. 근데 오히려 자발트 코인들이 포트폴리오에 뭐 50%가 넘는다고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채널 중반에 와서 우리가 자발트 코인을 정리할 때 자발트 코인들을 다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발트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 내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꽂혀 있어요. 이 코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랑에 빠져서 이 코인이 너무 좋아서 이 코인을 버리지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홀딩 물량 남기시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자발트 코인들 홀딩 물량 남겨 놓으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매도해서 자발트 코인들을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다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 나 이 코인은 조금이라도 들고 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그만큼만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발트는 전량을 매도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그럼 이제 도미너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금 이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반복되는 질문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관심을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이런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 이거를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을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비트코인 홀딩 물량을 제외하면 비트코인은 홀딩 물량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최소한의 홀딩 물량, 그건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 홀딩 물량을 제외한 부분에서 나머지는 현재는 지금은 알트코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그 얘기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채널 상단부를 맡고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이제 반등 나온 위치가 지난번에 이렇게 작년 9월 달부터 이 도미넌스 차트가 삼각 수렴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삼각 수렴했던 구간의 중심값이 57이에요. 57.4. 그래서 이 57.4에서 딱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물론 다시 채널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와서 지금 이 초록색 추세 라인 맞고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 22평선, 21이평선 맞고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는 알트코인에 이제 관심을 두고 비중을 알트코인에 늘려놔야 된다. 늘려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그 조정을 받으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온다. 이 의미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는 의미예요. 알트코인들이 상승한다는 의미고 비트코인이 제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총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2017년도 이제 3월 차트를 보면 시총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큰 조정 없이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도 올라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야 비트코인 조정받으면 알트코인도 무조건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도미넌스 차트에 이제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가 급격히 하락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이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올라와 줬다라는 거예요. 올라와 줬고 실제로 2017년도 말 마지막 피크 칠 때 그때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들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순환매를 돌면서 그게 이제 차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차트에서 이제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제자리에 있어도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번 이제 2018년도 하락장 때 비트코인이 빠질 때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차트에 나와 있죠. 보시면 2018년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보시면 한 해 동안 이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온 거예요. 채널 하단부에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에 익숙해 있어서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면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흐름이 이제 바뀔 때가 된 거다.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도미넌스 차트가 그럼 이렇게 계속 빠져서 뭐 비트코인은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제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도미넌스 차트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볼륨을 차지하고 그 바닥에서 이제 놀 수는 있어요. 근데 돌파해서 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우하향하는 채널을 돌파해서 비트코인이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알트코인들 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들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려면 여러 가지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뎁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은 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레오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주변에서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물어보셨고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어떤 남성분이 여성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 있다라고 하니까 약간 웃으면서 야 그거 뭐 비트코인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전에 우리 도토리 싸이월드 도토리였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뭐 이분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유시민 씨 토론했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 친구 만났을 때도 제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비트코인하고 리플 좀 지금 사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씨가 예전에 토론할 때 비트코인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음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적인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불법 무기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로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그리고 변동성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될 건지, 그리고 실제로 뭐 베네수엘라 국가가 인정하는 화폐인 볼리바르가 인정받고 있느냐, 그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그 안에 있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그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발행한 것보다 국가가 아무리 발행을 했어도 그 국가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돈은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만약에 지금 레오님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문가가 더 어떤 정보력이 있는지,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피델리티라든가 지금 다 준비하고 세팅을 2018년도 한 해 동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에서 JPM이라는 코인도 발행을 했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직접적인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자기도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IBM이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블록체인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이미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들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이 벡트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관들이 정보력이 딸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캠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에 지금 뭐 몇천억부터 거의 뭐 조 단위에 달하는 그런 돈을 투입하면서 이 시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아까 지금 이 영상을 찍으신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것만 듣고 내가 좀 잘못된 어떤 막힌 그 시각으로 이거를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가 정보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뭐 피델리티라든가 골드만삭스, JP모건이 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더 많겠냐라고 보면 당연히 그들이 더 이미 금융세력들이 더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가 뛰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이제 ATM 지도 이거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coinatmradar.com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얼마만큼 지금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무지하지 않나, 저는 이 딱 한 장의 어떤 이 지도를 보면 딱 그게 전 나와 있다라고 봐요. 보시면요, 지금 이게 ATM 레이더라고 해서 ATM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 세계 지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에 이렇게 이게 개수거든요. ATM기 깔려 있는. 보시면요, 이렇게 뭐 거의 전 세계 ATM기 깔려 있는 거에서 반 정도 해당하는 양이 지금 미국에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제 캐나다에도 깔려 있고 유럽 쪽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미 쪽은 이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콜롬비아도 꽤 많이 있어요. 51개 있고,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제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없다라고. 우리나라는 보시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서울에 한 개인가 두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없고, 중국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보이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지금 그리고 뭐 GBTC 미국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또 광고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정보를 주셔서 지금 GBTC를 피델리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시장들, 이 시장들이 우리가 이제 귀를 막고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이렇게 커가는 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뭔가 잘못 보고 있구나, 지금 이 영상 찍으신 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시각을 좀 더 이제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이분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ATM 지도 한 장 보여드리면, 야 이게 실제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이제 이름도 되게 재밌는데 월드 에이다,
슈퍼트론 이런 거 다단계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해서요. 유혹이 크네요. 이제 모릅니다. 모르고 이름은 굉장히 재밌네요. 월드 에이다 슈퍼트론. 아마 이제 그러면 이것도 에이다랑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아니면 트론하고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마이닝 맥스, 제가 이제 아는 뭐 지인도 저한테 이제 막 와서 이제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때도 그거를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폰지 사기에 가깝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냥 했고 결국에 이제는 그 사이트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잭 오븐님도 쳐다도 보지 마셔라, 주변에 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말리시라고, 힘들게 번 돈 쉽게 잃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맞는 얘기 해주셨고, 2058 플루님이 이제 본인 경험을 딱 써주셨어요. 다단계로 후회 많이 한 일인입니다. 2017년도 4월에 친구 소개로 암호화폐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내가 산 거 더블로 가더라고요. 친구가 코인게스 늘려준다고 이더 트레이드라는 미국 다단계를 소개해줘서 비트 이더를 투자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간 너무 행복했어요. 코인 가격도 오르고 여기서 이제 배당으로도 받기도 하니까. 근데 넉 달째 튀었습니다. 그래서 폰지 사기는 처음에 당연히 돈을 계속 넣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급을 해줍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지급을 해주는데 어느 타이밍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나는 지금 초기에 들어와서 먹고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한 번은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제가 큰 돈 버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게 이제 그런 사기일 확률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2058 프로님이 이렇게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2017년도 4월에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에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결국에 2017년도 12월 불장을 코인이 없는 채로 구경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다단계 투자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충 팔았어도 몇십억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 투자 안 하고 거래소에 있는 코인만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꼭 다단계 해야 한다면 조금만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진짜 난 이거 꽂혀서,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 꽂혀서 나 이거 안 하면은 병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비트 이더 리플을 70에서 80% 채우시고, 그리고 나머지 1-20%로 그거 하시든지, 그거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트 이더 리플을 채우신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자발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비중은 그 30%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비트 이더 리플을 전반적으로 최소 50에서 70%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은동님도 저도 좋게 말해 ICO, 사기당한 다단계 코인에 들어가 이더리움만 갖고 있었어도 절대 ICO 하지 마시고 거래소 상장된 코인에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100의 한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거래소에 상장될까 말까입니다. 그냥 상장도 안 되고 사라지는 코인들이 더 많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아까 그 시총 차트 우리 봤잖아요. 시총 차트 보면 만약에 그 채널에서 4분의 3 지점까지만 올라와도 몇 배였어요? 15배 정도 상승하는, 지금 이제 2,300억 달러인데, 현재 2,300억 달러인데 3경 5천억 달러까지 갑니다. 3경 5천억 달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인 거예요. 채널 상단부가 아니라 채널의 4분의 3 지점까지만 내년에 와줘도 시총에서 그런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시총으로만 해도 뭐 거의 이제 15배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뭐하러 무리하게 ICO라든가 이런 다단계 코인들, 위험해 보이는 이런 코인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뭐 마치 보장을 해주고 원금 보장해주면서 한 달에 뭐 20%씩 코인을 지급을 해주겠다 생각해보면, 3달 4달만 내가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급을 해주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3달 4달 뒤에 이걸 못 뺀다는 거죠.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넣습니다, 그때. 그래서 무조건 이제 물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다음으로 박폴님이 써주셨어요. 시총 비트코인이 비트 도미넌스 관계는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반복 감상하며 이해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과거 이후 계속 고점이 낮아지며 하락 채널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알트코인들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메이저 알트들이 계속 몸집을 키우며 시총을 차지하기 때문일까요? 아까 전에 제가 아마 박풀님이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렸고,
또한 채널 관점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채널 상단을 뚫고 상승 반전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채널 상단을 뚫고 상승 반전되긴 쉽지 않고 저는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잠깐 이것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선 형태로 평행 채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좀 고점이 낮아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완전 시총에서 일정 부분 차지하는 비중이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 저점을 낮춘 이후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하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아까 이제 뭐 비트코인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차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하락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향에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약간 평행하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창피하니까 이건.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다이슨 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요즘 계속 비트코인만 상승하고 뒤따라 알트코인들이 상승하지만 비트코인 상승률에 별로 못 미치는데 처음엔 비트코인을 샀다가 알트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알트들 청산하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지요? 좀 답답합니다. 현재 리플, 리더, 라코 가지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슈웅 김파님도 답변해 주셨어요. 이제 곧 알트 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해주셨고,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다 이제 맞춰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해놓고 나서 뭔가 이제 하나가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지금 제가 분명히 이제 지금은 알트코인에 관심을 두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샀는데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산 알트코인은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안 되겠다, 이거 비트코인 다시 가나 보다 해서 다시 알트코인을 자르고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그 사이에 개수만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격을 내가 보니까 나는 못 참겠다 이게 라고 하시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해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어도 뭐 채널 중반부 아니면 채널의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해서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데이비드 다이스님처럼 지금 이런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 도미넌스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분명히 예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도미넌스 차트가 올라올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작업을 하면 여기서 도미넌스가 빠졌다가 반등을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분명히 이거 알트코인 다시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알트코인 지금 수익 났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저점에서 하는 알트코인들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한 30-40% 50% 먹고 알트코인 팔아서 분명히 비트코인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여기서 뭐 비트코인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상승률로 봤을 때 그 수익률 면에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언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둬야 되냐? 비트코인에 관심을 둬야 될 때는 이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왔을 때, 최소한 이 채널 중반 40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한 뭐 20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코인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할 거예요. 알트코인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딱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쪽에 이제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채널 상단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질문이 올라와도 더 이상 답변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QQQ BK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어, 제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경우 그게 실제로 구매가 되었는지 아니면 명목상에만 구입한 걸로 표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빗썸을 이용 중인데 제가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서 이걸 해외 거래소로 보낼 경우에만 제 현금이 코인으로 바뀌는 건지 평상시에는 구매 시기만 계산돼서 표시되는 건지 조금 혼동이 되네요.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될 때 송금이 안 될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도통 거래소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거래소가 해당 거래소가 먹튀를 할지 안 할지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쿼드리가 지난번에 캐나다 거래소에서도 그 거래소 대표가 나쁜 마음을 먹었던지 아니면 갑자기 자살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부분 아니면 내 개인 지갑에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래소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DKK님이 써주셨던 이런 질문처럼 이런 문제가 저는 기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은행에도 있는 겁니다. 은행에도 우리가 뱅크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은행들도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한 번에 돈을 다 인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은행이 그 지급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급 못 해줄 수 있다라는, 못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랑 똑같은 어떤 그 선상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올해 초에 2019년도 초에 이런 이야기 프루프 오브 키라고 해서 각자 개인들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들을 다 출금을 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자, 이런 운동을 또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 하는 물량이 아니라고 하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고, 만약에 거래소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분산해서 좀 두시고 안전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을 하셔서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그럼 뭐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일단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코빗, 업빗, 그리고 코인원, 이 세 군데 정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빗썸도 4대 거래소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해킹 관련된 이슈도 2번 정도 빗썸 같은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빗썸은 계정은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전설이다 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총 하락분의 50% 반등이 나왔고 총 하락분의 25% 구간인 5,100달러 부분까지 내린 후에 재차 75% 구간까지 오른다 보는 건 어떤지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채널의 중심까지 또 빠질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추세 하락에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최소량의 그 홀딩할 수 있는 물량만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거고, 조정을 받더라도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다 교체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보통 추세 하락에서 추세 전환이 발생될 때 50%, 75%, 100% 부근을 터치한 후에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코스피는 바닥 찍었고 삼성전자는 51,500원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그 포지션을 각자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셔도 비트코인에 또 집중하고 알트코인 매도해서 비트코인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면 5살 제 아들도 제 말 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이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만 그냥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침체 국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좀 더 빠른 양적 완화를 거치고 MMT론을 빠른 시간 안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처럼 오히려 이제 빠지다가 어느 정도 빠지지 않고 그냥 바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땐 돈이 시중에 이제 많이 풀린 것이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아마 주식시장보다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보다는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각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을 어떤 분들은 지금 바닥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나는 전설이다님도 이제 바닥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당연히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각자 지는 거다. 내가
나는 이거를 시장을 바닥으로 봤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암호화폐도 전 똑같다라고 봐요. 암호화폐도 투자는 책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뭐 나머지 알트코인도 저는 지금 이 전체적인 채널에서 4분의 1 지점도 아직 통과하지 않은 그런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의 비중을 늘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근데 빠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몽구스 팩님이 써줬어요. 잠깐만요. 예,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라는 말씀인 건지 잘 몰라서 다시 이거 지난번에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을 안 드렸는지 일단 또 다시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일단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평단 20만원 이하 100개 정도 구매를 하고, 현재 50% 이익이 났대요. 수익이 나신 거예요, 지금. 30에서 50%씩 수익을 정리해가면서 저점이 올 때 매수를 반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매매법.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해서 줍줍해서 채널 최고 상단부에서 한 번에 매도하는 방법 중 어떠한 매매법이 수익률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뭐 리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하실 수 있다. 단기 매매 하실 수 있는데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아마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로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몽구스님처럼 지금 이런 그 단기 매매를 할지 내가 끌고 갈지 이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단기 매매에 집중할 건지, 그리고 나는 홀딩해서 끌고 갈 건지, 이것도 시장 상황,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상한 시장 흐름대로 가지 않고 제가 이제 뭐 1-1안으로 진행돼서 금차트와 같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박스권에서 1년, 2년 보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왜냐면 장기 홀딩 해봤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장기 홀딩보다는 그냥 단기 매매하는 게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저는 지금 1-1안으로 1-1 시나리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물량이 지금은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으로 이제 쉬운 김판님이 그 전에 이제 보여주셨던 물고기 그림에서 엔화가 달러를 잡아 먹었는데, 엔화가 달러보다 강한 오래 버티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질문해 주셔서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영상을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리덤님이 써주셨어요. 달러만큼 일본의 엔화도 일단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많은데, 일본 국채 빚이 많은데 대부분 그 빚의 형태가 그 자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서 달러 대비해서 좀 더 펀더멘털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이것도 일정 부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뭐냐면 일본 엔화가 그렇게 달러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달러 대 엔화 차트를 보면요, 보통 달러 대 위안화, 달러 대 원화, 뭐 달러 대 페소, 달러 대 리라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달러 기준으로 차트들이 다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한다는 게 뭐예요?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의 화폐들이 달러 대비해서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유독 이제 달러 대 엔화 차트만 우하향합니다.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 90년대 초부터 이제까지 온 그 차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 달러 대 엔화 이 차트에서 위치가 채널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고, 아래로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달러 대 엔화에서 앞으로 엔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엔화가 더 강세 국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 달러 대 엔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그림에 이미 답이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가장 작은 물고기, 이게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뭐였죠? 또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로와 그 다음에 달러,
파운드와 그 다음에 엔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고기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이 일루미너티는 이렇게 이미 구도를 짜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달러보다 더 강세로 이미 이 그림을 구도를 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엔화가 달러보다 강세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일본이 미국이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의 오른팔이잖아요. 그 미국의 오른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엔화도 이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고 달러 대비해서 이런 강세 국면으로 저는 진행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LW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댓글로만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기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올리실 때 분명히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얼마 전 투표에서 단체방은 개설 안 하시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투표 혹은 공지방이라도 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담으로 H채널 유튜브 멤버십 건의드립니다. 이거 유튜브 멤버십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일단 단톡방 개설하는 거는 일단은 제 되도록이면 물론 불편함은 있지만 이 유튜브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소통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는 뭐 간혹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나중에 뭐 2달에 한 번이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게끔 간간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일단 단톡방은 당장은 개설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그 투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 투표가 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투표 없이 이거는 단톡방은 당장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HERACL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헤라슬님이 써주셨어요. 최근 매매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코인 수량 늘리기, 단타로 원화 보유금 늘리기, 단타로 코인 수량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코인 수량 늘리기가 맞을 것 같긴 한데 무작정 홀딩하자니 언제 가격이 백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 50% 홀딩, 그리고 이제 70% 정도까지 홀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리플, 이더리움 이 보유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최소한 50%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가져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70%그 이상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7대3으로 운영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더 남았는데 오늘 오후 영상에서 이어서 하고요. 좀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LW님이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이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W님이 오랫동안 이제 IT 분야에서 일을 했고 사실 경제나 금융 분야에서는 훈련 비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아마 대부분 AI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지금 적용을 해보셨대요. 뭐냐면 이 LW님께서 지금 이제 IT 분야에 아마 일을 하고 계신데 AI 쪽 이걸 다루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 봤습니다. 굉장히 능력자 같아 보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기계가 공부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세돌 바둑할 때 바둑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자기가 연구해서 그 바둑에서 이제 그 실력을 계속 키웠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측을 했더니 대표적인 거대 IT 기업에서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모델링을 기초로 했고, AI는 인간의 뇌 속의 뉴런을 모방한 형태로 기계가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예측이 아닌 끊임없이 학습과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결과값을 산출합니다. 사람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지치지 않고 1조 번 이상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금차트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예상하고 또 검증하고 하잖아요. 이런 걸 1조 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거죠. 1조 번. 뭐 1억 번도 장난 아닌 건데 1조 번이라고 하면 진짜 뭐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검은 점선은 실제 가격 흐름이고 파란 점선은 예측 가격 흐름이다. 파란 면은 변동 범위다 해서 그림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지금 LW님이 올려주신 그림을 보면요, 검정색은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온 것이고요. 이 안에 파란색은요, 파란색은 그 인공지능 AI가 예측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일단 걸어온 길과 인공지능이 예측한 이것과 이제 그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맞고 그 이후에 이 인공지능이 예측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큰 조정 없이 가요.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이제 여기서 길어지죠. 여기서 바로 이제 급등하는 패턴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 면 있죠.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파란 면이 보입니다. 이 파란 면은 이거는 이제 예측값인 거고요. 이 파란 면은 변동 범위예요. 변동 범위여서 물론 예측값은 이렇게 했지만 이 범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인공지능 예상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파란 면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급등해서 먼저 빨리 갔다라고 하면 급등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2020년에 보시면 일단 이 파란색 실선은 한 25,000달러, 그리고 파란 면은 한 55,000달러까지 이 변동폭에 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 파란 면에 상단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차트 전고점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비트코인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또 비슷해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면 한 2020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2020년 상반기에 이 AI가 예측한 부분에서 한 뭐 5만 달러까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차트와 비교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봤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자료를 또 공유를 해주셔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똑똑한 AI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예측 데이터는 외부 이벤트, ETF 규제, 그리고 벡터거래소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파란색 면 부분까지 가격 변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간도 좁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AI가 말하길 비트는 1년 안에 최소 25,000에서 55,000달러로 도달한답니다. 2005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혀 튜닝이 안 된 상태라 오차 범위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지, 야 이거 AI가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나 여기서 뭐 무리하게 배팅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99%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1% 내가 생각한 예상치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범위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항상 여유 있게 투자를 할 때 여유 있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대략 큰 흐름과 파동은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신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